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병원. 20회 넘게 환자 곁을 지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퇴임식 날 가족은 썰렁한 강당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렇게까지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리며 뜻밖의 행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밝혀진 진실은 가족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늦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별관 강당이었습니다. 내과 의사 김도연은 정년을 맞아 마지막 퇴임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희끗한 채 그는 소박한 회색 양복 차림으로 무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한미정은 텅 빈 객석을 둘러보다 남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동료 의사들이라도 몇 분은 올 줄 알았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 김영수도 씁쓸히 웃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일만 하셔서 인간관계가 거의 없으셨잖아요. 세 사람은 그저 조용히 행사를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강당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는데도 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끼리라도 의미 있게 보내요.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혼자서도 충분히 자랑스러우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는 그 순간부터 다른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 되자 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낡은 청색 셔츠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허둥대며 강당 안을 둘러보더니 무대 앞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딘지 무거워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김도연 선생님 퇴임식이 맞습니까? 영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지요? 남자는 무대 위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20회 전 제가 큰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일입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이나 필요했는데 저희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한미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도연 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받으라고, 병원비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요. 박철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퇴원할 때 간호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몰래 제 병원비를 전부 내주셨다고요. 300만 원을 그냥 대신 내주신 거예요.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박철민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 절대로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무대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민이 깊게 인사를 올리는 순간 강당 밖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간호사 복장을 한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퇴임식 현수막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저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학과에 다닐 때 일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이은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달 익명으로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1년 반 동안 매달 50만 원씩요. 학교에서 누가 보내주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영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간호학과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김도연 선생님이셨다는 걸요. 이은정은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간호사가 된 후 첫 월급으로 마련한 감사 편지입니다.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편지를 무대 앞에 놓으려는 순간 강당 뒤쪽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김도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자 강당 입구가 점점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노인,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 젊은 의대생으로 보이는 청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최갑동이라고 합니다. 78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1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니 석 달 동안 무료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최갑동은 자신의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어서 들어온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미선입니다. 제 아들이 10살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할 뻔했는데 선생님이 다른 병원 전문의까지 소개해 주시고 치료비도 도와주셨어요. 그녀 뒤로 20살 초반의 청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그때 그 아들입니다. 지금은 의대 3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무료 진료를 해주셔서 아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수십 명의 입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도연. 그 이름이 강당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가족들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와주신 건가요? 강당이 절반 정도 채워지자 무대 위 가족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다 뭡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김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글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집에서는 과묵했어요. 그리고 저희 살림도 늘 넉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건가요? 당신이 번 돈을 다른 분들을 위해 쓰셨던 건가요?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70대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12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김도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허준석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선생님만큼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수술 후에도 3달 동안 매일 병실을 찾아와 주셨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비싼 영양제까지 사다 주셨습니다. 허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손자들과 함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오늘 이날을 기억해 왔어요. 선생님의 퇴임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서만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김도연은 잠시 침묵한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굳이 가족들까지 힘들게 할 이유는 없었다. 그 순간 강당 뒷문이 활짝 열리며 예상치 못한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50대 남성이 다른 의사 몇 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는 김도연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 이정호였습니다. 도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정호는 무대로 걸어가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김도연 선생님과 2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김도연을 바라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선생님은 누구보다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남모르는 봉사였습니다. 그는 객석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수술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영수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가족이 걱정할까 봐서요. 이정호는 김도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선생님이 도우신 환자와 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200명은 넘을 것입니다. 강당 안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개인 돈만 해도 수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댁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서 저희가 늘 빠듯하게 살았던 거였구나. 저는 왜 이런 것도 몰랐을까요? 영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다시 열리며 새로운 무리가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 30분이 되자 강당은 이미 8할 이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부터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꽃을 들고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딸이 지금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 합병증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때 김도연 선생님께서 밤새 지켜봐 주시고 산부인과 전문의까지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김도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김도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와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목발을 짚고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 선생님께서 재활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어서 의대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단체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모두 김도연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지금은 모두 의사가 되었거나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선생님처럼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강당은 이제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뒤쪽에는 서서 참석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객석 한쪽에서 70대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70대의 김순자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로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나이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품에 안고 있는 낡은 갈색 봉투만큼은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3살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지만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제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대형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나 필요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포기하고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김도연 선생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우선 수술부터 받게 하라고요. 김순자는 봉투를 꼭 쥐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편은 5해를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퇴원할 때 간호사가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수술비 전액을 김도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내주셨다고요. 그녀는 봉투를 김도연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이 들어 있어요. 농사지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김순자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수십 장의 10,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낡은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500만 원을 다 모으는데 15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김도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쓴 겁니다.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김도연이 편지를 받아 펼쳐보자 거칠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에게 신세만 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갚지 못하는 이 빚은 제 아내가 대신 갚을 것입니다. 김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김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농사지어 번 소중한 돈 아닙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는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왜 늘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는지요. 그때 퇴임식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병원 원장인 박명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퇴임식이 아닙니다. 한 명의 훌륭한 의사가 평생에 걸쳐 베푼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께서는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남모르는 베품이었습니다. 박명수는 객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모두 선생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김도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가 아프면 치료해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고 더 좋은 생활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미정과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보니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다시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김도연이 말을 마치자 강당 전체가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때 영수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들로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벅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늘 바쁘게 사시는지, 왜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시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미정도 무대로 올라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4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연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강당 가득 울려 퍼진 박수 소리와 함께 김도연의 30년 의사 생활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텅 빌 것이라 예상했던 퇴임식은 수백 명의 감사 인파로 가득 찬 감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